내향적인 분들, 집에 있길 좋아하는 분들은 덜 행복한 건가? 이런 질문을 또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네. 내향적인 사람은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뭐 거울 앞에서 시집 읽을 때 제일 행복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연구를 보면 흥미롭게도 나 혼자 할 때 있는 즐거움이 누구와 할 때 뭔가 증가하는 폭의 정도가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커요. 누구랑 뭘 할 때. 다시 말하면 어쩌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사람이랑 뭔가 즐거움을 교류하는 것을 더 뭐랄까 만끽하는 거는 내향적인 사람. 근데 이게 특이하네. 왜냐면 또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이 자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재적인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예상을 해요. 이거 새로운 모임에 가면은 어색함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막상 가면 별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막상 가면은 또 잘 있어.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자극이 한 10개 되면 나는 충분해. 12개부터는 난 좀 피곤하기 때문에 나 먼저 집에 갈래. 그래요? 이게 약간 내향적인 거예요. 맞아요. 예. 인간에게 제일 재미난 자극이 뭐냐면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분들은 이 약간 결핍된 자극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주변에 있는 재미난 자극인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외향적인 친구가 뭐 밥 먹자 잘 있니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극 하마 같은 것이 외향적인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뭔지 알겠까?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으로 좀 들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만 네. 내가 어떤 요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사람과의 어떤 요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올해 143개국 국가 중에 핀란드가 7년 연속 1위, 2위는 덴마크고 3위가 아이슬란드. 한국은 5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이렇게 그 핀란드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행복감이 높은 이유가. 이 지금 말씀하신 핀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국가들이 스칸디나비아 북쪽 국가들이잖아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철학이 어떤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기 것만 챙기는 어떤 이기주의랑 혼돈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는 뭐냐면 어떤 틀에다가 가둬가지고 이게 옳건 너희 건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철학을 존중하는 어떤 포용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야 인생은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를 정해주고 이런 개인적인 취향은 다 자꾸 쓸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몬다. 너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유도가 있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서 집단주의적 가치가 조금 너무 과한 지역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행복감은 좀 낮은 국가들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좀 배워왔고 많이 들었던 사실 이야기들이. 틈이 날 때마다 그 스칸디나비아 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당신들은 일상에서 제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궁금하네요. 그죠? 그랬을 때 10명이면 10명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요? 그런 아예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근데 잊어먹었어요. 거의 덴마크 약간 스칸디나비아 말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잃어버. 그거 그럴 수 있지. 그런 단어가 가령 의미는 있잖아요, 의미.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네네네. 하는데 단어가 있을 물 드세요, 정도로 일단. 교수님도 토크꾼이셔. 이게 우리 딱 알거든요. 토크꾼들은 예 알아요. 예, 얘기하세요, 교수님. 제일 비호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 당신이나 잘 살고 어떻게 그걸 감히 평가하느냐. 뭐가 좋고 나쁘다가 다 그냥 틀릴 뿐이지 그걸 평가할 일이 아니야. 제일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늘상 평가를 받는 늘 평가를 받죠. 평가받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속해요. 사회 비교. 이게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에요.
그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그렇죠. 어쩌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 같은 현실에서는 뭔가 약간 교과서적인 그림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고 저런 거는 그 약간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데 이런 어떤 논리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행복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힘드셨어요? 아니 그거보다 어린 시절에 제 친구 정말 교수님 좀 물도 마셨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 그 비교당하면서 행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 어린 시절에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야 너는 아버지가 뭐 축구공 안 사줬어? 나는 충분히 이거 축구공 없어도 재밌는데 에이 넌 축구공도 없으니까 별로 안 행복하지. 막 이런 비교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적 비교에 가장 뭐 적나라한 어떤 쟁탈전이 이루어지는 게 SNS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애당초 어떤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느냐,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결핍을 몇 개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에서 임시 처방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권장되는 어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일상에서의 우리가 행복감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한 그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한 비유가 행복 압정을 만약에 일상에 깔아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집에다가 압정을 한 박스 깔아놨다고 찔릴 확률이 높죠. 그럼요. 가족들이 비명 소리가 맨날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명을 지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명이 아니라 어떤 즐거움을 유발하는 압정과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일상에 깔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압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사람과의 미묘한 관계인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절친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전철에서 보고 편의점에서 가면 맨날 보는 종업원 이런 분들과의 미묘한 어떤 사회적 경험의 합이 그 사람의 행복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게 요새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있어요. 제가 되게 인상적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게 뭐냐면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사과 박스가 있고 거기 감자가 가득해요. 네. 그럼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메모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감자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감자가 맛있게 됐대. 그래가지고 감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야. 친절하게 비닐봉투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럼 출근을 했어요. 저녁에 왔는데 이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박스가 아직 있어. 근데 감자는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온갖 과일 이런 게 채워져 있어요. 사과도 있고 뭐 그렇고 저도 그래. 뭐 하고 싶다 그랬고 없어가지고 저는 커피를 갖다 놨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행복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서로 각자의 역할이 좀 있고 그걸 약간 좀 멋진 사회를 만드는데 각자 할 일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상에서 스스로 먼저 베푸는 어떤 친절, 네. 스스로 먼저 건네는 인사, 네. 그리고 상대방의 그것에 대한 반응, 네. 이런 것들로 내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간다는 의미인 거죠. 이런 일상에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처럼 이렇게 잘 드시는 분들은 특히 고기 같은 거 구우실 때 이것도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기 구울 때 아니야 내가 할게. 저 소리가 질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네, 네. 그 불판 데워지기 전에 그거 올리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거 뭐 불판도 아닌데 이렇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네. 고기 구울 때 뭐 어떤 팁이 일단 좀 있을까? 가장 고기를 구울 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불판집 구울 때입니다. 고기를 얹어서 딱 닿아서 딱 내가 이렇게 봤는데 불판에 단 고기면이 회색이 되면 망한 거다. 회색될 때 있어요. 네, 그건 잘못 구운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말하면 고기와 불판 사이에 수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쪄진 겁니다. 고기를 찌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게 회색이구나.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불이 충분히 세야 한다. 2번째 고기를 굽기 전에 그 고기에 수분을 잘 제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나지 않는 이런 그 키친 타월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있죠. 꾹꾹꾹 눌러서 수분을 수분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네, 탁탁
올려야 됩니다. 게다가 소금도 미리 뿌려 놓으면 더 좋은 게요. 그러면 삼투 현상이 생기면서 소금이 간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립니다. 걔를 딱 간해 버리는 거죠. 딱 보면 마이너로 확 올라오고 간은 안에 살짝 까끌어하게 돼 있고. 아니 그 네. 우리 교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요? 대학생 때 한 네. 달에 모든 생활비가 당시 저는 20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요? 그 와중에 당시 신문물을 접하게 되는데 서울 강남에 살던 친구가 저를 데리고 사당역 사거리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T땡땡땡이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오. 금요일 날 갈 수 있는. 거기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거기 진짜 야. 거기서 이제 메뉴명이 케이준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 그거 이중 저 프레시도 좋아했어요.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올라와 있는 그 위에 뿌린 소스도 굉장히 아주 기억에 남는데 허니 머스타드 너무 있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식재료에 크게 이제 빠지게 된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야 정말 그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 90년대 초반에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렇죠. 토니 로마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이어서 일본에 있는 그 그 외식 스카이락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외식 그 당시에 그 네. 베이비 백립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를 이렇게 먹는다고? 거기는 베니 땡땡. 네. 근데 저는 그걸 먹었을 때 신세계였어요. 뭐야 신세계. 이게 다 들어온 게 게다가 코스 뭐. 2000년 초중반에. 중반에 네. 가 립 들어. 네. 한식 뷔페가 뜨기 시작을 했는데 아. 새로운 수백. 그랬구나. 교수님의 맛집이라고 할까요? 네. 어디가 좀 있습니까? 일단 그 서울에서는 저는 이제 광평양냉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왜 광평이냐면 광평리가 제주도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가 그 제주도의 우리나라 토종돼지 난축맛돈이라고 하는 순종 얘를 구이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걸 먹고 광평리가 제주도에 있는 제주 메밀 주산지. 그래서 제주도 메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Like this before, I said. 이야.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가면 다들 이제 부산 음식을 이제 찾으실 때 복국이 있습니다. 복국. 복국. 네. 그 남복국이라고 하는 정말 보면 흐름한 가게인데 저희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가장 맛있던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셋 다 동시에 남복국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또 쌍따봉. 야, 육따봉 육따봉, 나왔어요. 육따봉.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운 좋으면 생참복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생참복이 들어오면 그거를 고민하지 말고 코스로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얘를 튀김으로도 주고요. 샵으로도 해주고 그다음에 회로도 줍니다. 이 코스로 쫙 나오거든요. 진짜 교수님 얘기에 쑥 빠져가지고 나는 그 지금 그 맛이 어떨지가.
아니 교수님이 혹시나 인생의 마지막 내가 한 끼? 음식을 좀 한 끼를 먹어야 된다. 마지막 한 끼면은 저는 흰 쌀밥 하나 딱 놓고 네 그리고요. 옆에 LA 갈비. 양념. 맛있죠.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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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죠. 이야, 이거 뭐 별거 없다. 예. 그냥 흰밥 있어야지. 올려서 그거 왁 하고 싶으면 그 국물 좀. 아